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네.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진짜 사정관이 네. 진짜 재밌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이게 한 번 칭찬하면 계속 칭찬하는 버릇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버릇이군요. 결국은 칭찬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녹화 끝나고 뵙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학생부 교과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몇 명이나 뽑고 네. 또 학생들의 어떤 지역별 분포 네네. 쭉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네. 윈윈 대진 전형이 있고 서로 이제 윈윈하자는 거죠. 네. 윈윈 대진 전형이 있고 하나는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윈윈 대진 전형은 한 421명 네. 정도 뽑고요. 고른기회는 한 110명 정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고른기회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네. 아니면 특성화 고교 졸업자 또 기초생활 수급자 등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윈윈 대진은 이제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이거는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서류를 가지고 4배수를 뽑습니다. 모집 인원의 4배수.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입니다. 추천서는 없고요.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고 일단 저 4회수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 이렇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율문항은 없습니다. 1, 2, 3번까지 있고 한 가지 꿀팁은 내년에는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2022학년도는 자기소개서를 폐지시켰어요. 수험생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학과를 왜 지원했는지. 학과 지원 동기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반드시 물어보게 된다. 근데 면접 시간이 조금 다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5분 정도고 종합 전형은 한 10분 정도의 면접을 한다는 것도 생각하면 되겠고 엄청나게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서류의 확인 면접 서류에서 제대로 됐는지 그 확인 수준의 질문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면접에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브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디에서 왔다라든가 수험번호라든가 뭐 성명이라든가 또 출신 고교라든가 지역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주의를 주지만 두세 번 넘어가면 감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은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윈윈 대진에서는 1차에 서류를 원서를 냈다. 그러면 서류를 보는데 몇 배수 모집을 하죠? 4배수입니다. 4배수를 모집을 하고 4배수를 불러서 면접을 본다. 네. 뒤에 이제 우리가 모집 요원 56쪽을 보면은요. 지원율을 보면 그래요. 거의 통과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겁니다. 지원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4배수 통과하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다. 물론 몇몇 개 학과는 그렇죠. 이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5.2대 1이고 그래서 오버가 됐겠지만 뭐 미국학 전공 뭐 이게 뭡니까 3.1대 1 지원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1단계는 패스한다라는 얘기죠. 교과 전형은 조금 많이 지원하지만 종합 전형 지원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4배수를 모집하니까 4배수니까 거의 1단계 통과할 수 있고. 합격이 아니 1단계가 일단 뭐 통과를 하고 돼야 뭐 2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4대 1 미만된 거는 다 합격이네 일단. 그렇죠. 일단 면접까지 볼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4배수가 넘는 학과가 경영학과. 그렇죠. 경영학과하고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뭐 문헌정보, 이런 정도. 그러네요. 문헌정보. 컴공이 뭐 6.33대. 그다음에 간호학과. 나머지들은 뭐 전부 4대 1 아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단계 패스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결국은 이제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지. 또 어떤 의도,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라고 할까? 이런 것만 있으면 근데 학교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
뭐 잘하는 학생을 뽑는 우리가 잘하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등급 중반대에서 5등급 중반 정도의 학생 물론 일부 학과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을 뽑기 그런 학생 뭐 나쁘다 인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현재 이제 아직까지 뭐랄까 학업 역량이 조금 정착되지는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성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와서 대진대학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대진대학에서 발전을 충분하게 해서 뭐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뽑는 거지 이미 만들어진 학생들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사장과장님 예. 긴급 질문. 예. 아까 그 학생부 교과의 내신 등급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거보다 살짝 물론 뭐 높게도 형성될 수 있지만 네네네. 일반적으로 보면 네. 한 1등급 정도 낮거나 낮습니다. 좀 예. 낮은 상태에서 예. 이제 뭐 등급으로 뽑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 등급보다 좀 낮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현격히 낮은 아이들도 뽑아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가끔 그 요즘 같은 그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뭐 스펙을 못 뽑다 보니까 안 뽑힌 학생인데 스펙 때문에 뽑혔다는 그런 게 경우도 있죠. 네,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신경을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교과 세특도 그렇고 뭐 자기소개도 그렇고 거의 많이 그 뭐랄까 좀 거의 동질화되다시피 한 그런 학생인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율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안 높기 때문에 또 회전되다 보니까 막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6, 7등급까지는 아닌데 6점 거의 후반 등급 학생이 가끔 합격도 해요. 네. 지난번에 어떤 학생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 간호학과가 경쟁률이 윈윈 대진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죠. 2020학년도에 7.1대 1이었거든요. 그럼 4배수면 어쨌든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한 60% 정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윈윈 대지는 수능 전에 면접을 해요. 달라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에서는 60%로 빠질 수 있지만 요것은 이제 아닙니다. 요건 몇 %가 와요, 그러면? 거의 그래도 한 80 정도 간호학과는 안 빠져요. 그런 정도로 그 주요 학과이기 때문에 간호학과 뭐 사회복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아동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학부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그 좋은 학과로 생각이 되고 학생들이 많이 안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빠지니까.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자소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받습니다. 원래는 자소서를 따로 찍으려다가 그냥 요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자소서를 쓸 때 우리 사정관님은 주로 뭘 봐요? 저희가 이게 이제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입학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고가 되는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뭐 1번 문항, 2번 문항. 저도 좀 볼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뭐 처음에 서류를 볼 때 뭘 보는지 뭐 기초학습 역량이라든지 뭐 등등도 보는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고로 이거 기사로 한번 빼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저도 지금 막 봤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실시간 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쓰라 그 학생들이 사실은 아주 미세한 거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쓰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놔주고 이렇게 글이 써져 있으니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게 샘플링이죠. 샘플링. 잘 만드셨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정관님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다들 바쁘신데 그 마음을 또 모으자 하면 쉽지 않은. 아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도 소개는 해주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보기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평가를 하면 3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기초학습 능력, 성장 잠재력, 인성인데 기초학습 능력을 볼 때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보게 됩니다. 다 공개가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는 다 보는 게 아니라 학업 역량에 관련된 거니까 4번하고 8번. 4번 수상 경력하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 이것이 이제 주로 보는 것이 기초학습 능력을 보는 거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일치가 안 되면
중구난방이 돼요. 위촉 사령관님도 계시고 전임 사령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하고 또 세부 평가 내용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준비를 하더라도 그 대학의 세부 평가 내용이 뭔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평가 요소를 보고 학습 역량이래, 전공 적합성이래, 발전 가능성이래, 인성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신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학교의 가이드북 그런 거 충분하게 참고를 많이 하는 것이 꼭 대진대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근데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이렇게 하기야 뭐 다른데 제가 사실은 이런 것을 가끔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를지도 몰라요. 가이드 많이 나옵니다. 아니 나오는데 그래도 쉽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쳐다보자마자 알아가지고 입학 홈페이지에 가면 PDF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대진대학을 혹시 올 학생들이 있으면 미리 한번 보고 오라는 얘기. 그냥 너무나 뭐랄까 광범위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쓸 때 처음에 가져온 학생들 보면 원래부터 잘 쓰는 아이들도 있는가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진대학교를 참고로 해서 1차로 먼저 작성해보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데 지금이 또 코로나